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버 모델, 그 중에서도 콘크리트, 중에서도 강도에 따라서는 어떻게 변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비선형 모델링 할 때 가장 크게 사용되는 거는 뭐가 있다 그랬죠? 기둥이나 이런 거에 쓰는, 펜이 잘 안 나오는데, 집중 힌지랑, 지금 글씨가 평소보다 더 이상한 건 제가 어떤 이거를 책상 같은데 두고 하는 상황이 아니고 제 다리에다가 두고 제 앞에 두고 그냥 상황이 좀 열악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힌지랑 그 다음에 이제 파이버, 그렇죠? 파이버 모델 해서 요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일단 설명들을 몇 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요 파이버 모델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콘크리트에 대해서 했고, 우리가 집중인지에서는 결국에는 어떤 주요 구조 부재의 성능을 하나의 힌지로 이렇게 쭉 하면 하나의 힌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한다라고 해서, 그쵸? 이렇게 해서 성능이 이 상세나 이런 거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파이버 모델에서는 그거를 누가 결정한다고? 결국 이게 콘크리트랑 스틸이랑 우리가 응력, 변형률에 대한 어떤 재료 비선형, 그쵸? 재료의 비선형을 어떤 파이버요? 수직 파이버로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게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재료 비선형이 상세에 따라 어떻게 나눠진다고 했죠? 그렇죠. 얘가 confined냐 아니면 unconfined냐, 그죠? 즉 이게 구속돼 있냐 비구속돼 있냐 라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 그렇게 해서 만약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변형률, 응력 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촥 파괴가 된다. 인장률 뭐 고려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인장 콘크리트는 굉장히 약하니까 이렇게 있고, 만약에 뭐가 있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이렇게 쭉 좀 더 비교가 되려면,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얘가 무슨 콘크리트예요? unconfined. 어떤 우리가 21MPa, 30MPa짜리를 강도를 쓰더라도 콘크리트가 상세가 잘 돼 있고 컨파인이 잘 돼 있고, 예를 들어서 횡보근근이 잘 상세가 돼 있으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거에 가까워진다. confined, 그죠? confined, 즉 구속 콘크리트에 가까워지고, 즉 구속 콘크리트에 가까워지면 성능이 어떻게 돼요? 성능이 좋아지고, 그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상세가 좋아지면 성능도 좋아진다. 즉 뭐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속 콘크리트가 되고 이제 성능이 좋아지면 얘에 더 가까워지고, 전체적인 글로벌한 응답도 물론 철근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반대로 상세가 횡보한 건도 잘 안 돼 있고 막 이러면 뭐에 가까워진다 그랬죠? unconfined, 비구속 콘크리트고, 이렇게 되고, 이게 성능이 굉장히 취성적으로 가까워지면 점점 성능은 사실 이 두 개 비교해 봤을 때 요거에 더 가까워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진에 대해서 더 안전하게 한다는 거는 얼만큼 컨파인을 잘 하냐가 될 수도 있고, 연구하는 내용 중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상세가 들어간다는 건, 만약 여기 기둥이 있어요. 만약에 기둥이든 뭐 벽체도 있는데 어쨌건 이 안에 벽체든 뭐든 얘 녀석을 막 이렇게 뭐
갈고리를 걸고, 그쵸? 뭐 간격도 촘촘히하고, 아니면 벽체 같은 경우는 단부에도 더 빼곡하게 철근도 넣어주고, 여러 가지들 상세가 들어갈 텐데, 사실 우리가 어떤 시공성이나 이런 것들 고려하면 어떤 게 좋아요? 컨파인은 되면서, 즉 구속 콘크리트를 만들어주면서 상세, 시공 상세는 디테일은 복잡하지 않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쵸? 구속은 잘 시키는데 그 상세가 복잡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성, 구조적인 안정성도 확보하면서 시공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연구 같은 걸 할 때도 어떤 유형발을 쓴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거 상세는 간단하게 하면서 요 구속되는 이런 구속 콘크리트의 성능을 어떻게 하면 잘 발휘할까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로 앞으로도 더 많이 이런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쵸? 왜냐면 사실 구성 너무 잘 된다 라고 하는데 상세가 너무 복잡해서 실제 현장에서 쓸 수가 없다 라고 하면 실제 활용 가치는 그만큼 떨어질 테니까. 그죠? 어쨌건 그렇게 돼서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하면서 용감내는 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알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러면 좋다. 결국은 파이버 모델에서는 수직 변형에 대한 응력 변형률이 영향이 큰 것까지는 알겠다. 그러면 강도에 따라서는 결국 강도에 따라서 좀 전 컨파인드 언컨파인드에서 어땠어요? 같은 30MPa짜리 21MPa짜리 쓰더라도 컨파인이 되면 더 강도도 더 많이 발현하고, 그죠? 강도도 더 많이 발현하고, 그리고 변형 능력도 더 좋고, 그죠?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알아야 될 거, 강도에 따라서는 어떻게 변할까를 보면, 만약에 둘 다 뭐 컨파인드 동일하게 컨파인드 조건은, 컨파인드는 이제 둘 다 뭐 돼 있다 또는 안 돼 있다라고 가정하고 생각해보면,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즉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보통 요즘 고층 뭐 50층 이상, 50층, 뭐 49층, 뭐 45층, 더 초고층도 있지만, 이런 고층에 대해서는 보통 콘크리트도 이제 강도가 어떻게 돼요? 고강도 콘크리트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요. 고강도. 보통 예전에 이제 저층이나 이런 거일 때야 이제 강도를 굉장히 낮은 강도짜리를 보통 일반적으로 쓰고 했지만, 고강도가 되면서 보통 저층부는 뭐 40 이상, 50 이상, 심지어 그죠? 60까지도 쓰죠. 60MP짜리도 쓰고 이렇게 고강도를 쓴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성능 기반 설계나 이런 걸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고강도 콘크리트 또는 이제 상부층 또는 이제 수평부재, 보나 걷어, 이런 것들은 여전히 뭐 30MP짜리 뭐 이런 거를 쓴다고요. 섞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파이버 모델로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재료비 선형의 응력 변형률이 다르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 녀석 극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 녀석이 바로 뭐예요? 고강도. 점점 그런 경향이 있지만, 예를 들어 얘가 저강도. 즉 고강도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좀 더 취성적인 거동을 보인다고요. 아시겠죠? 그죠? 어떻게 된다고요? 고강도로 갈수록 점점점 저강도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변형한다라고 하면 응력 변형률이 상대적으로 더, 강도는 당연히 고강도는 더 높게 가지만 이게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저강도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쵸? 더 금방 취성적인 경향을 보인다고요.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런 모델을 쓸 때도
이런 연구자들이 해외나 국내의 연구자들이 이게 너무 지우개가 지우는데 세워라 내워라라. 어떻게 해요? 모델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전 정리할 때 이게 구속 콘크리트냐 비구속이냐에 따라서 이거를 다 어떤 콘크리트 재료 비선형 모델이 있다고 했죠. 모델. 그쵸? 그래서 뭐 맨더나 켄팍, 켄트팍 뭐 이런 거 콘크리트 재료 모델 찾아보면 나옵니다.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나오고 우리는 상세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상세를 보고 이게 내진 상세가 돼 있다 안 돼 있다에 따라서 이제 그 모델 다 이런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콘크리트 구속 콘크리트에 대해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비구속 콘크리트 연구하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두 개 다도 연구하고 그러면서 어떤 응력 변형률에 대한 재료 비선형에 대한 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그쵸? 마찬가지로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연구자는 어떻게 돼요? 고강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한 즉 이렇게 변한다는 더 취성적으로 강도는 더 나오지만 다른 모델과 달리 또 강도도 영향이 있어서 강도가 높아질수록 조금은 더 변형 능력 측면에서 변형률 측면에서 좀 더 취성적인 경향을 보인다라는 그런 재료 모델도 제시하고 있다. 아시겠죠? 라즈비나 뭐 이런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즈비 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이게 우리가 결국 이런 거는 엔지니어가 상세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비선형 모델을 한다는 건 뭐가 높아요? 이게 어떤 엔지니어가 이거 모델링을 하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요. 즉 어떻게 우리가 모델을 가정하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이게 무조건 안전하다가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불확실성도 높다고요. 불확실성도 높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가 가정하는 것들이 적절하냐. 너무 과도하지도 아니면 너무 안전하게 실제보다도 너무 안전하게 좋게 평가하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안 좋게 평가하는 것도 좋지 않고 그죠? 근데 그 안에는 우리가 이런 요소들과 하나하나를 모델링할 때 이거는 고강도니까 상대적으로 뭐 이게 낮은 강도보다는 조금 더 취성적으로 모델링하는 게 맞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등등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우리가 비선형 모델링, 성능 기반의 이런 거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엔지니어의 판단 플러스 지침 같은 걸 보더라도 어떤 판단 근거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거들. 아시겠죠? 그냥 무작정 그냥 뭐를 보고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하면 절대 안 되고 그게 맞는지. 그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평가라고 하더라도 이게 동일한 건물인데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도 성능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죠?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델링을 할 때 이거는 왜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또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사실 이거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떤 엔지니어가 우리가 어쨌건 이게 어느 게 좀 더 합리적이고 어느 게 좀 더 안전한 방향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 경제적으로는 너무 비경제적이지 않은 그쵸? 그 적절한 수준을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고 그렇게 때문에 더 많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계속 정리를 해나가면서 여담처럼 사담이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계속 한 번씩 나오는데 계속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리는 결론은 뭐냐면 이게 결국 재료 비선형 요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게 상세가 어떠냐 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우리가 달리 모델링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